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통합사회 코치 미스터 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내용이 많은 게 아니고 사실 뭐 별로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험에서는 딱히 낼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의 양상은 이제 빈곤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성차별 문제 그리고 각 나라별 국제 인권 지수를 통해서 본 얼마만큼 기본권이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국제사회의 이제 인권 문제 중에서 이제 빈곤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 이제 빨간색이면 이제 위험한 거고 심각한 거는 노란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녹색은 이제 빈곤 문제가 낮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지도에 표시를 한 건데 아프리카나 뭐 중동 지방이나 이쪽이 좀 인도 이쪽이 좀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구나 아프리카 쪽에 좀 모여 있구나 빈곤 문제가 그렇다. 그럼 이 빈곤 문제를 표시한 이 수치를 뭐라고 하냐면 세계 기아 지수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이 지도에서는 그래서 세계 기아 지수라고 하는 거는 영양실조 상태인 인구 비율, 그 다음에 5세 이하 아동이 얼마만큼 질병에 많이 걸리고 뭐 영양 결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망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산출한 지수가 세계 기아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적 특징으로는요, 뭐 당연히 그 자연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가뭄이나 그다음에 기근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 식량 생산이 어렵다든지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잦은 내전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지역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여러분들 국경선이 굉장히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국경선이 좀 반듯반듯하잖아, 되게. 원래 이렇게 좀 나라면은 국경선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생긴데 아프리카는 국경선이 되게 반듯해. 그 이유는 뭐냐면 프랑스와 영국이 식민지 쟁탈전을 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그 국경선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획정을 한 거죠. 그래서 민족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같은 민족이 아닌 그 사람들끼리 같은 국가가 되다 보니까 끊임없는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전으로 인해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드록바라는 축구 선수 첼시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이제 우리 코트디부아르가 월드컵에 진출을 했는데 월드컵 기간 동안 전쟁을 멈춥시다. 그러니까 진짜 전쟁이 멈췄어. 그 기간만큼. 그래서 드록바가 드록신이다. 전쟁을 멈춘 뭐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떤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성차별 문제를 얘기해 봅시다. 이 지도에서 이제 보면 성차별 지수에 따라서 성격차 지수에 따라서 이제 색깔을 다르게 칠한 건데 짙은 파란색으로 갈수록 평등한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좀 평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남녀가 평등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성격차 지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세계 성격차 지수는 남녀 간 경제 참여 기회, 정치적인 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국회의원이나 뭐 그런 정치인들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죠. 그렇죠? 완전히 평등하다면 남녀 정치인들의 비율이 5대5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건강 그런 각종 항목으로 남녀가 얼마나 평등한지에 대해서 나타낸
그런 지수가 세계 성격차 지수입니다. 그래서 성차별이 심한 지역은 종교, 그 다음에 전통, 관습에 따른 여성 차별 관행이 남아있는 지역이 특히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구조와 편견 등이 성차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성차별이 낮다. 세계 성격차 지수가 이제 여러분들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여성들이 차별받는 국가였죠. 여성들은 운전도 못했고, 그 다음에 축구 경기장에서, 그 다음 관중으로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여행을 할 때도 반드시 남성이 동행을 해야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막 다 가리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눈이 예쁜 여성이 미인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차별을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달라지면서 사우디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서 이제 여성들도 운전을 할 수 있었고, 얼마 전에 러시아 월드컵인가 거기에서도 이제 그 여성이 관중으로 이제 축구 경기를 보는 장면도 나왔었죠. 그래서 점점 성차별이 이제 개선되어 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개선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남녀가 빨리 평등해지는 사회가 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얼마만큼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이게 바로 시민권 자유지수고요. 여기에 이제 각 나라별로 정리가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민 자유권 지수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 사생활 보호의 자유,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이런 항목으로 산출을 하고요. 이 순위를 보면 핀란드가 가장 1위고 우리나라가 58위야. 우리나라 경제 순위는 굉장히 높죠. 11위. 우리나라 경제 순위 11위인데 이 경제 순위에 비해서는 이 시민 자유권 지수, 국민들의 기본권이 잘 지켜지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질부터 풍요로워졌죠. 그렇죠? 경제 개발을 먼저 하고 민주화라든지 정치적인 성숙은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경제 수준에 비해서 이 정치적인 수준이 매우 낮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역적 특징을 보면 순위가 낮은 나라들은 이제 국가 권력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국 그 요즘에 TV에 나오는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거기 중국에서는 SNS를 국가에서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그 SNS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중국에서 추구하는 사회주의 사상과 맞지 않으면 바로 폐쇄가 되고 삭제가 되고 쥐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SNS 차단 사례, 이런 것들은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국제사회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세계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계 시민의식은 우리나라에서의 일어나는 일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비인륜적인 그리고 기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건 돕는 거,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을 세계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런 성숙한 시민들을. 그래서 세계 시민 의식을 가져야 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비인간적인 현상이 어느 국가에서 일어났을 때 전 세계적인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비정부기구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국제적인 연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해서 스스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제법에 근거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UN 그리고 유니세프, 이러한 국제 기구를 만들어서 그러한 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세계 시민의 개념은 아까 얘기했죠? 자신을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 그리고 이제, 그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소를 만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구촌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살인죄, 그 다음에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상설국제법정 이러한 것들을 마련해서 그 지구촌의 문제를 힘을 합쳐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뭐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면 하면은 이제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치면은 뭐 언어 뭐 중국어는 몇 명, 영어는 몇 명 쓰고 뭐 기독교는 몇 명 이렇게 뭐 통계를 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한번 시간이 될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영상을 보면 그래도 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통합사회 코치 미스터 추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